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 비급 제4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각 시기별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개 순서에서는 송파동 상가 그리고 흥인동의 오피스텔, 특히 수익률 높은 두 곳 현장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 전화 523-9440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천,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11.3 부동산 대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일단 4개의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됐죠. 서울과 경기, 부산, 그리고 세종시에 이르는 4개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됐고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또 청약제도 1순위 요건이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견됐던 결과들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LTV DTI를 건드리지 않았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강력한 규제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순위 요건이 좀 강화됐죠. 세대주가 아닌 자, 그러니까 세대주여야만 청약 1순위 요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당첨 이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까지만 1순위 요건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 청약제도가 강화됐습니다. 4개 조정 대상 지역 모두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4개 구에 대해서 민간 택지와 공공 택지 모두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역시 민간, 공공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남시, 하남시, 고양, 화성, 남양주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역시 강화된 것이죠. 그리고 부산을 보시면 부산의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요건은 강화되는 것이 적용되지만 전매 제한 기간에서는 좀 비껴나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역시 공공택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청약 요건의 강화라든지 전매 제한 기간의 강화 때문에 일단 청약 시장에서 당분간은 약간은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면에서는 이제는 청약 통장을 이렇게 함부로 뽑았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옛날처럼 아무데나 마구 찔러보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브랜드라든지 향후에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인 투기 수요가 어느 정도는 사그러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인데요. 그런 면은 분명히 시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도 늘 그러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각 시기별로 그 정권별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좀 긴 시간을 놓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1970년대, 그러니까 5.1달러 중동 특수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급등을 맞이했던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기별 이 부동산의 등락과 함께 그리고 고점에서 또 저점에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지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항상 규제책들이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극심한 침체기를 겪을 때는 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 정책들, 주요 정책들만 숫자를 헤아려 보면 총 59건의 정책이 있었고 그중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은 17건, 그리고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책들은 31건이 나왔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들은 11건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따로 떼어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시기별로 정권별로
뭐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지 중요한 성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부동산 과열기에는 항상 가격 통제 방식을 썼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었고 또 거래 제한을 뒀죠. 분양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었습니다. 또 부동산이 침체로 돌아섰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건드렸죠. 양도세나 취득세 완화를 통해서 돈을 가진 자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간간히 뭐 LTV나 DTI를 조정해서 뭐 양념처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예측이 가능한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정상적인 부동산 경기의 순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그리고 그 각 정권마다 2, 3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고 가는 부동산 완화책 그리고 부동산 규제책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시기 때문에 이 10년 주기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굳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주택난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은 과거에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의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론이 있죠.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차가운 물이 나와서 빨간색 쪽으로 돌렸더니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파란색 쪽으로 돌렸더니 이제는 너무 차가워서 샤워를 못하고 나와버린 그 바보의 이론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샤워실의 바보 이론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장이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각 시기마다 부동산이 과열될 때 그리고 침체를 겪을 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책들 물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투자에 이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만 의존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낭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쫓아서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쫓아서 가는 투자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분양권 시장 활성화된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막 던지듯이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 지금 좀 후회를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에 더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앞서서 관심을 갖고 깊이 들여다보셔야 되는 정책들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의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그 절대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마곡과 판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마곡 판교 이 개발의 최초 입안이 시작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부동산 경기의 변화가 있었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곡 판교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죠. 뭐 미분양이 벌어졌었고 역전세난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그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개발 계획들 하나를 갖고 있었죠.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됐고 마곡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개발 계획들, 그 개발 정책에 의해서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점차 재궤도를 찾고 지금과 같은 이 고부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항상 중요한 것은 각 시기별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 그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정책이 정말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정책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올바른 길이 되겠다라고 오늘의 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